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의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출근길 두 번째 영상인데요. 항상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상 찍을 때 보면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걸 보이실 거예요. 아침에 이제 또 운동을 하고 깨끗이 씻고 나오면 사람이 좀 말끔해 보이고, 또 아침에 막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 삶의 좀 루틴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꾸준한 시간을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실 하는 모습이니까요.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아까 이렇게 신규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게 될 임대사업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서 다시 이렇게 켰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결론은 없어지지 않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짓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공급이 많든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지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자체장을 막론하고요, 자기 지자체에 기업체가 많이 유치가 되어서 세수가 확보가 되고 고용이 창출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장이 지적 사업으로 그런 거를 대부분 내세웁니다. 그래서 무슨 뭐 테크노밸리를 만든다, 뭐 어디 기업체를 유치해서 뭐 어떻게 한다 하는 뭐 공약 사업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가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일반 개인이 임대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개인이 실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지식정보 기반 서비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도시형 제조, IT 뭐 이쪽 업체로 해갖고 종목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 사업자 등록증의 집계는 뭘로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임대사업으로 집계가 될까요? 그냥 사업자로 집계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실제로 사업할 사람으로 집계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지자체장에게는 이제 정확한 명분을 더 주는 거겠죠. 야, 내가 이렇게 있는 동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지어져서 우리 관할 지역에 이렇게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었다. 명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뿐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좋게 내세운 것을 얼마나 따지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명분이죠. 그쵸?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계속적으로 장려가 되고, 지금 사실 취득세도 언제부터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없어진다고 진작부터 그랬는데 지금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 지식산업센터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수혜고 누가 피해가 될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하고 짓는 사업 시행자들도 수혜자가 될 것이고, 결론은 분양받은 사람들만 외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 아닌데 기업이 아닌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 목적으로 샀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착시 효과로 인해서 지자체나 이런 모든 다른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지수 같은 거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임대를 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가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 생각이.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제 어디까지 제 생각일 뿐이고,
이거는 제가 그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유치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식산업센터가 하여간 이제 도시계획을 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에 모두 말씀드렸듯이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지만 이 도시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택지 개발을 할 때 필수적으로 최근에는 주거하고 기업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직주 근접이라 그러잖아요. 그 직장하고 그 주거하고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직주 근접 형태로 많이 이렇게 짜기 때문에 이런 그 직주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 기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따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부지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 도시지원시설 용지, 자정 용지, 이런 용지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용지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진짜로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이 분양을 받는다. 근데 그런 자정 용지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정 용지가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고자 한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게 팔린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자정용지와 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늘릴 것이다. 땅이 팔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지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성은 맨 마지막에 분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논리입니다. 제 논리는. 근데 뭐 전혀 근거상으로 봤을 때는 근거를 대라고 하자면 신규 택지 개발 지구 중에서 지금 가장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힘들어지고 있는 동탄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으니까 동탄의 사례를 보면 일말도 틀린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제가 뭐 늘 이야기는 했지만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실 거면은 특색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기왕이면은 뭐 입지가 좋은 쪽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는 이 택지 개발 지구에는 토지 자체를 막 몇만 평씩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은 떡들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현혹되기가 쉽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각별히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시고요. 어떤 것이 진짜로 이렇게 투자하기에 적격한 물건인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를 조금 고민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이렇게 경거망동해서 이렇게 기업체가 많지 않은 곳을 쉽게 선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